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대출위탁법인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잡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규제한 마땅한 법률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대출위탁법인이 처음 생겨난 것은 외환위기 전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은행을 비롯한 109개 금융회사가 대출위탁법인을 이용해 대출을 모집 중입니다. 대출 모집인 수는 18,000여 명, 대출 모집 실적, 즉 취급액만 지난해 57조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용부담 등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계약 연장을 통해 위탁법인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모집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출 위탁법인은 법률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내부 통제와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위탁법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아예 인정을 하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금융기관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영업 방법을 선택했다면 그로 인해서 최소한 소비자에게 피해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대출 위탁법인에게 대출을 맡겼을 때, 대출 영업을 맡겼을 때 그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일어난다면 전적으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고,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금융감독기구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는 점도 넌센스입니다. 대출 위탁법인과 금융사가 결탁할 경우 결국 피해가 소비자의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의 대출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와 제재 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법은 1년 넘게 국회에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위탁법인이 다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명의로 영업을 하면 돼 속칭 짬짬이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 위탁법인이 사고를 내도 금융회사는 나몰라라 하기 십상이어서 위법 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도 그 업무의 주체인 금융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 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호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률상으로 금융회사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책임의 범주가 명확한 만큼 불법이나 편법 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감독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피해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런 피해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상태다. 그리고 제대로 장치가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위탁법인의 사례에서 확인됐듯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